왕의 자리에 앉았던 김건희 씨, 비슷한 일이 또 드러났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경복궁의 가장 깊숙한 곳까지 들어갔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건데요. 평소 출입이 통제된 곳이지만 문을 열라는 지시로 명성황후 침전은 두 사람에게 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건희의 왕비 놀이터가 됐습니다. 국보농단에 대해 특검은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히 조사해야 합니다. 일일이 언급하기도 힘들 정도로 많은 의혹에 문화재 사적 유용 논란까지 문을 열라던 전직 대통령 부부는 2년 반이 지난 오늘 나란히 형사재판을 받았습니다. 네, 오늘 윤석열, 김건희 전직 대통령 부부에 관한 뉴스가 많습니다. 지금 김건희 씨의 4차 공판 관련해서 증인으로 나온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증언들이 속속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속보 자막으로 띄워드리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법정에서 나온 증언을 띄워드리고 있습니다. 통일교로부터 샤넬백과 각종 선물을 받아서 이를 김건희 씨 측에 전달했는지가 관건이었는데 앞서 한 차례 전성배 씨가 인정을 한 바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잃어버렸다라고 하면서 전달 자체를 부인했지만 공판에서는 인정을 했고요. 오늘도 다시 한번 전성배 씨가 김건희 씨 측에 샤넬 가방 등을 전달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또 의미가 있어 보이는 진술은 받았다는 사실을 김건희 씨 측에게 직접 들었다. 그리고 재판부가 전달받았다고를 누구한테 들었냐? 피고인, 즉 김건희 씨에게 들었냐라고 물으니까 네라고 전성배 씨가 법정에서 증언을 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거짓말을 했다라고 인정했고요. 지금 진실을 밝히는 이유에 대해서는 자신도 종교인이고 또 진실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밝힌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김건희 씨가 시킨 것이냐라는 특검의 질문에 그건 나의 재판에서라고 말을 줄였다고 합니다. 하나하나 좀 짚어보겠습니다. 김진욱 위원님, 일단 통일교 측이 청탁의 대가로 지목된 그 선물을 김건희 씨에게 전달했냐, 김건희 씨 측은 직접 받았냐가 관건이었는데 김건희 씨 측으로 돈을 받았다는 말을 들었다까지 증언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통일교에서 건진법사라고 불렸던 전성배 씨를 통해서 그 그라프 목걸이와 샤넬백 2개를 이제 전달을 했는데 이것이 제대로 전달이 된 것이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그동안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법정에서 전성배 씨가 이 논란에 대해서 명쾌하게 요점을 이제 정리했습니다. 예. 본인이 전달했다고 인정을 했고 또 들었다고도 했는데 누구한테 들었느냐? 피고인에게 직접 들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전성배 씨가 전달했다라고 하는 목걸이와 가방이 최종 목적지인 김건희 씨에게까지 전달이 됐음이 오늘 법정에서 증언을 통해서 확인이 되었다라는 것이고요. 예.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돌려받을 때도 김건희 씨가 유전 행정관을 통해서 다시 그 가방을 받아가라라고 얘기하겠다라는 얘기까지 피고인을 통해서 들은 것 같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전성배 씨가 김건희 씨와의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서 이 뇌물성 물품들이 전달되었고 다시 전성배 씨에게 돌아오는 과정, 예. 이것이 오늘 법정에서 증언으로서 확인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희영 의원님, 오늘 유의미한 진술이 나온 꽤 이 수사 또는 특검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국면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근데 건진법사가 저런 진술을 할 거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 건진법사가 본인이 실물을 그러니까 목걸이와 가방을 제출했지 않습니까, 특검에? 그게 예. 어찌 보면 징조였다고 보입니다. 그동안 김건희 여사 측 변호인들은 이때까지 자기네들은 가방과 목걸이를 받은 적이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 근거는 지금 실물이 없었기 때문에 펼칠 수 있는 논리였는데 건진법사가 갑자기 저 실물을 제출함으로써 그 논리가 깨져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제출했는 증거가 있기 때문에 오늘 재판에서 건진법사가 충분히 김건희 여사에게 불리한 증언을 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예측할 수 있었고 실제로도 그런 증언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김건희 여사 측에서는 굉장히 불리한 상황에서 재판을 임하게 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예, 두 변호사께도 여쭤볼게요. 송영은 위원님.
건진법사가 그동안 특검 수사에서도 잃어버렸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저희 JTBC와의 구속영장 심사 전날 바로 단독 인터뷰에서도 잃어버렸다라고 밝혔었는데 법정에서 이렇게 전달했다. 그리고 전달받았다는 사실을 김건희로부터 들었다라고 정확하게 밝혔거든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지금 전성배 씨는 본인의 형을 감경받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잃어버렸다고 주장해왔던 저 목걸이, 가방 등을 실물을 특검에 제출하고 그리고 어떻게 돌려받게 되었는지에 관해서 그 경위도 법정에서 소상히 밝힌 걸로 보입니다. 지금 특검법 그 24조에 보면은 이른바 플리바게닝 조항이라고 하는 그 규정이 지난 9월에 개정이 돼서 추가가 됐죠. 예. 거기에 보면은 24조 3호에 수사 재판 절차에서 해당 사건에 관한 다른 사람의 범죄를 규명하는 주요 진술 또는 증언을 한 경우에 그것과 관련하여 자신의 범죄로 처벌되는 경우라면은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명문의 조항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성배 씨 측에서는 지금 여기에 착안해서 예. 그 가방을 돌려받았다고 하는 것까지 상세하게 진술하고 본증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증거물로서의 가방을 특검에 이미 제출함으로써 본인의 형을 감경받기 위한 적극적인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진술이 나온 상태에서는 앞으로 유경옥 전 행정관이 이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오게 됐을 때 예. 같은 결로 증언하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아. 이미 앞에서 유경옥 전 행정관을 통해서 돌려받으라고 하는 그런 김건희 씨의 연락을 받았다. 라고 지금 전성배 씨가 오늘 증언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이것과 상반되는 진술이 나왔을 때는 아마 재판부도 유경옥 전 행정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묻게 될 거예요.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예상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 유경옥 전 행정관 진술에 언론이 많은 주목을 하게 될 것 같고 예. 재판부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이 재판에서 매우 중요하게 작용을 하게 될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예, 다시 한번 상황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김건희 씨에 대한 4차 공판이 진행 중이고요.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오후에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전성배 씨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은 샤넬 가방 등 그 선물을 유경호 전 행정관을 통해서 김건희에게 전달했다라고 했고요. 김건희 씨로부터 받았다라고 직접 들었다는 취지로 증언을 했습니다. 김건희 씨에게 들었나라는 재판부 질문에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네라고 대답을 했고요. 수사 과정에서는 거짓말을 했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을 부탁한 게 김건희 씨 측이냐라는 특검의 질문에는 전 씨가 그건 제 재판에서라고 밝혔습니다. 조윤선 위원님. 그러면 지금 송영훈 위원은 유경옥 전 행정관의 이제 그 진술도 같은 방향으로 갈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 유경옥 전 행정관의 그런 진술에 대해서는 좀 살펴봐야 될 필요성이 있긴 한데 아마 다른 진술을 한다고 하더라도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재판부가 이를 신빙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전성배 씨 입에서 직접적으로 김건희 씨와 연락을 주고받았던 그런 진술이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칫 잘못하면 위증의 죄를 받을 수도 있거든요. 아마 유경옥 전 행정관 입장에서도 고심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저는 유경옥 전 행정관이 저희 그 김건희 씨와의 그런 연결고리를 부인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중요한 증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 전성배 씨의 진술과 그리고 스스로 이미 제출한 물적 증거라고 할 수가 있는 샤넬백이라든가 신발 같은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재판부의 입장에서는 김건희 씨와 전성배 씨 간의 그런 연결고리를 충분히 인정할 여지가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예. 오늘 중앙일보가요. 유 전 행정관이 2022년 4월에 선물로 받은 그 샤넬 제품을 샤넬 매장에 가서 김건희 씨가 원하는 제품으로 교환한 뒤에 아크로비스타로 향했다라는 게 언론 보도로 나왔습니다. 송영훈 위원님. 그러면 아까 지금 송 위원께서 말한 대로 유 전 행정관도 비슷한 방향으로 갈 것이다. 그럼 이 정황도 아마 주차 기록 그 게이트 열리는 그 기록을 특검이 확보한 것 같은데 같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겠다고 보겠네요. 그 증인신문 과정에서 예. 유경옥 전 행정관에게 당연히 받게 될 질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저 본증이라고 할 수 있는 증거물로서의 가방, 목걸이 등이 나왔지 않겠습니까? 예. 그리고 신발도 나왔죠. 그러면은 가방이나 신발은 이것이 사용이 된 제품인지 아니면은
완전히 새 것 그대로의 상태인지가 감정 내지는 감식도 가능할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실은 전혀 사용하지 않고 전달도 되지 않았다라고 했을 때 그러한 주장이나 혹은 진술이 있다고 한들 그것이 얼마나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겠는가.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합리적으로 예상 가능한 지점이 있죠. 즉 전성배 씨가 본인도 알선수재의 공범으로 기소되어 있는 상태에서 오늘 한 진술들 상당히 구체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상반되는 진술이 나오더라도 어느 쪽이 더 설득력이 있고 증명력이 있겠는가라고 예. 하는 것도 능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상태로 전개되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리고 당시 교환을 할 때 응대했던 샤넬 현재는 전 직원이고요. 당시 직원에 대해서 김건희 씨 측은 이 직원이 의심스럽다. 정치적인 이념이 달라서 잘못 말한 것 같다라고 증언의 신빙성을 부인하려고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김진욱 의원님. 뭔가 이제 재판을 나름대로 뒤집어 보려고 하는 주장일 텐데 신빙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이런 주장에 대해서 재판부가 전혀 고려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직원이 지난번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했던 증언에 대해서 이 증언의 신빙성을 좀 흔들어 보겠다. 소위 메신저를 공격하는 방식으로서 그 메시지를 공격하겠다라는 것인데 이게 과연 통할 수 있을 것인가? 정치적 이념이 달라서 잘못 말했다. 과연 정치적 이념이 다르다라는 부분을 어떤 식으로 해석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재판부가 충분하게 판단을 할 것 같고요. 예. 특히 여기에 뭐 백화점에 가더라도 신분을 숨기고 작전을 하듯이 뭐 움직이는데 말이 안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저도 청와대 행정관 했습니다만 제가 백화점 가가지고 움직일 때 무슨 작전하듯이 한 적 없거든요. 이것이 말이 안 되는 게 당시에 그 유경옥 행정관이 샤넬 매장에 와서 본인이 스스로 어떤 가방을 바꾸는 정도가 아니라 영상통화, 누군가와 영상통화를 수차례 했고 그 통화하는 내용을 그 응대 직원이 바로 옆에서 지켜보면서 참 이 사람의 통화가 그 인상에 남는다. 예. 당시의 통화 내용도 그렇고 그 물품을 고르는 과정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증언을 한 것인데 이것이 과연 이 직원의 정치적 이념과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라는 측면에서 도저히 수긍할 수 없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리고 김건희 씨가 특검 조사에서는 백화점에 가더라도 신분 최대한 숨기고 작전 짜듯 움직이는데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반박을 하기도 했고요. 김용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변호인이 의뢰인을 위해서 방어를 하기 위해서 뭐 무엇이든 해야 된다고는 하지만 예. 이런 식의 변론은 굉장히 저는 국민적 분노를 일으킨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식적으로 저희가 대통령 배우자는 공직자는 아니지만 적어도 저희가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이미지라든지 공직자로서의 준하는 그런 태도 같은 걸 가지고 평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이런 평가, 정치적 이념이 다르다고 표현해 버리면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정치적 이념에 따라서 국민들을 다르게 대했다 이렇게까지도 분석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거든요. 굉장히 부적절한 언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건희 여사 변호인들은 조금 더 국민적 공감을 할 수 있는 변론을 가지고 와야만 예. 국민들에게 그나마 남아있는 동정이라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법정 경험이 많으신 두 분 변호사께 또 다시 한번 여쭐게요. 특검이 그 샤넬백, 뭐 구두 실물을 지금 확보했잖아요. 그럼 이걸 뭐 사진이 아니라 실물을 직접 법정에서도 공개하는 뭐 그런 상황도 예측이 가능합니까? 지금 이제 재판이 예. 좀 이례적으로 중계가 되고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그 본증으로서의 증거물을 법정에서 구체적으로 현출하면서 설명하는 상황도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예. 그리고 어쨌든 이미 제출된 지금 물품들이기 때문에 증거 능력은 있다고 보여지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물건 자체도 당연히 증거로 제출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다만 법정에서 현출하는 것은 사실 일반적으로 그렇게 필요하지는 않은 일인데 이게 중계도 되는 경우가 있고 하니 그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겠다라는 취지입니다. 예, 물론 오늘 공판은 중계가 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또 특검이 중계 신청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또 법원은 가급적 최근에는 국민의 안 권리를 위해서 허가를 하는 방향으로 지금 결정을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셨습니다. 조윤선 위원님, 아까 현출이라고 하셨나요? 그런 용어를 썼는데 직접 그 실물을 법정에서 공개하는 것, 이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모든 형사 사건에서 각종 물증을 법정에서 현출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보통 그 관련된 사진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현출하기 마련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의 경우에 좀 성격이 다르다고 할 수가 있죠. 국민적 관심사가 높을 뿐만 아니라 직접 재판장이 물적 증거로서 제공받은 뇌물이라고 할 수 있는 고가의 그런 명품들을 실제로 확인할 필요성도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특검팀 입장에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적절히 판단해서 법정에서 현출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리고요, 오늘 같은 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공판도 열렸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었습니다. 물론 윤 전 대통령은 많은 분들이 예상하신 대로 오늘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번 보시죠. 어제 전 헌재 소장 권한대행이 법원이 정치적으로 오해받을 결정을 하고 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을 비판한 것은 참으로 법조인으로서 적절하지 않은 언급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갑자기 이 부분을 말씀을 하시니까 당황스럽네요. 예. 네, 조윤삼 위원님. 나름대로 그러니까 재판부 지기현 부장판사에게 좀 힘을 실어주는 듯한 발언을 윤석열 대통령 측이 한 건데 당황스럽네요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좀 부적절한 반응이 아닌가 싶은 것이 예.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말하는 내용 자체를 살펴보게 되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내란 사건과는 전혀 무관한 내용입니다. 지금 전직 헌법재판소장 입장에서 그러한 비판 충분히 할 수가 있죠. 원로 법조인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지금 형사법정에서 주장을 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지기현 판사에게 힘을 실어주는 듯한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지기현 판사 입장에서는 본 사건과 전혀 무관한 내용이니 그런 발언을 자제하시라라든가 예. 앞으로는 그러한 발언을 하게 되면 주의를 주겠다라든가 그런 식의 발언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당황스럽다라고 그냥 뭉치고 넘어가는 그런 모습 자체가 어떻게 보면 지기현 판사가 지금 내란 사건을 대하는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어서 굉장히 우려스럽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사실 그냥 저도 뭐 법원 출입 기자할 때 법정 실제로 가보면 판사들이 그 불필요한 말을 최대한 자제하는 그런 인상을 받았는데 좀 그것과는 배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니죠.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 예. 지금 사건의 진행 단계에 비추어서 불필요한 말을 했기 때문에 변호인이. 그렇죠. 예. 재판부가 애둘러서 그런 말은 불필요한 것이라고 사실상 지적을 한 겁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당황스럽다라고 하는 내용은 그런 의미로 보여져요. 예. 왜냐하면은 지금 오늘 공판기일이 윤 전 대통령에 관한 그 사건의 25번째 공판기일입니다. 그러면은 지난 3월 7일에 있었던 구속 취소 결정의 옳고 그름은 이미 7달도 넘게 지난 이야기이고 그리고 어떤 현재 다투어지고 있는 그 진술들의 증거 능력이나 이런 부분들과도 아무런 관련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건의 진행 단계에 비추어서는 맥락에 맞지 않는 이야기를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한 겁니다. 예. 왜 저런 일들이 발생하는가? 이게 사건이 중계가 되다 보니 변호인단이 그 법정에서의 발언을 어떤 정치적인 정치투쟁의 장으로 활용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예. 어쨌든 지금 맥락에 맞지 않는 말들을 변호인단에서 하니까 재판부는 그런 부분을 당황스럽다라는 말로 애둘러서 지적을 하고 앞으로 좀 그런 말을 하지 말라고 주의를 주는 행간의 함의가 있는 말을 한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리고요. 문화재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경복궁 최근에 다시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복궁 근정전에 있는 어자 왕의 의자에 김건희 씨가 앉았었다 이런 게 국감에서 증언이 나왔고요. 또 추가적으로 어제 JTBC가 단독으로 보도해드렸는데 2023년 3월에는 명성황후가 시해됐던 그 장소까지도 윤석열, 김건희 두 부부가 들어가서 10여 분간 머물러 있었다. 일반인에게는 물론 통제가 되는 곳입니다. 곤영함이라고 하는 지금 보고 계신 이 공간입니다. 김진욱 의원님, 이게 뭐 추정입니다만 왜 그랬을까를 추정하는 과정에서 단순한 그런 뭐 관광 목적이 아니라 혹시 뭐 주술적인 목적이 있는 거 아니야라는 일각의 추정도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추정도 가능해 보입니다. 우리가 기억나는 것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시 대선 후보로서 TV 토론에 나왔을 때 손바닥에 임금 왕자를 적고 왔지 않습니까? 그것이 뭐 그 당시에는
지인이 그냥 손바닥에다가 저기 잘 되라는 의미에서 써줬다라고 하지만 사실상 그것이 뒤에 보니까 뭔가 주술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때가 언제냐, 저희 그 침실의 곤룡합에 방문한 게 그 다음 해인 23년도 3월입니다. 그리고 예. 저기에 어떤 행사 때문에 간 게 아니라 예고 없이 불쑥 들이닥쳐서 문을 열어라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무도 저 문화재입니다. 국보급 문화재인데 관리하는 관리 직원들이 단 한 명도 배석하지 않고 윤석열, 김건희 부부 둘만 들어가서 저기서 10분 정도의 시간을 보내고 나왔다. 그러면 단순히 둘러만 보고 나왔을 것이냐? 아니면 그 안에서 뭔가 다른 행위를 어떤 주술적이든 뭐든 다른 행위를 한 것이 아닌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의심할 수 있는 것이고요. 지금이라도 저 곤룡합의 그 안 부분에 뭔가 다른 그 이상이 있는지 여부도 다시 한번 확인이 필요한 부분도 있어 보이고, 왜 저때 당시에 두 사람만, 그것도 관리 직원이고 뭐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저 공간에 들어가야 했는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소위 국보농단이다라는 예.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다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하는 것을 우리가 농단이라는 표현을 붙이는데 충분히 국보에 대한 농단을 일으켰다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이런 사실들이 문체위 국감에서 공개가 된 건데, 김유영 의원님. 그러니까 당시 관계자들이 다 기록을 해놓은 거잖아요. 몇 시에 대통령 부부가 방문했고. 그렇게 기록이 되고 나중에 알려질 걸 예상을 못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지난 방송에서 예. 외교 사절용으로 고궁을 쓸 수 있다, 그런 사례가 있었다라고 언급했었고, 예. 저도 사실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 내외가 이 정도로까지 자주 방문했을 거라고는 예상을 못했습니다. 예. 오히려 제 발언이 명구스러울 정도로 실제로 외교 사절용으로 쓰인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왜냐면 사실 외교 사절용으로 쓰이려면 최소한 어떤 외교 사절을 만났고 어떤 식으로 저런 문화재가 공개적으로 사용돼야만 그 근거가 있는데, 지금 보이는 행태로 봤을 때는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것밖에는 해명이 안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아마도 윤석열 전 대통령 내외 같은 경우는 외교 사절용이었다라는 식으로 해명을 해서 빠져나갈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 그 해명이 근거가 있으려면 실제로 어떤 외교 사절을 만나서 어떤 모습으로 저 문화재를 이용했는지 공개해야 됩니다. 공개하지 않고 계속 지금 이런 식으로 외교 사절용이었다 변명한다면 국민들께서 아무도 공감하지 못할 거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조윤선 위원님. 이게 국가유산을 사유화했다라는 논란인데, 법적으로 따지면은 이게 위법 어떤 게 적용이 가능한 겁니까? 대통령 부부가 어떻게 보면 사적으로 국가유산을 사용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외교 사절을 응대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었죠. 단지 관광 목적인지 아니면 주술적 목적인지 그 의도는 지금 현재로서는 명확하지 않지만 네. 무단으로 사용한 것은 확실해 보이니 이 부분에 대해서라고 한다면 법적으로는 직권남용죄, 권리행사 방해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아마 전직 대통령 부부 모두 공이 공범으로서 처벌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국가유산을 무단으로 사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에 따라서 변상급조차도 부과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돈을 국가에 납부를 해야 될 그런 상황도 발생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그런 국가유산을 무단으로 사적으로 이용하다가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된다고 한다면 그 손해를 배상해야 될 책임도 부과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송영 의원님, 이거 수사도 가능한 사안이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이게 지금 문화재를 훼손하거나 혹은 보존에 위험이 초래될 만한 행위를 한 것인지가 좀 불분명합니다. 예. 그리고 앞서 변상금 말씀하셨지만은 10분 정도 들어가 있었다면은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국유재산법 위반으로 변상금 부과처분을 하겠습니까? 좀 설득력이 부족한 이야기라고 생각되고요. 다만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예. 사람을 볼 거냐 제도를 볼 거냐의 문제인데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김건희 씨가 다시 사회적으로 어떤 영향력이 있는 자리 또는 권한이 있는 자리로 돌아오게 될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통령제는 사실 굉장히 취약해요. 대통령 본인 또는 대통령에게 유력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물이 어떤 편향, 비이성,
맹목 이런 것을 가지고 있다면은 국가 전체가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위험성을 구조적으로 내포하고 있는 것이 대통령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나 대통령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물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감시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이미 그런 제도를 만들어 뒀습니다. 바로 특별감찰관이죠. 그런데 윤석열 정부 내내 공석으로 있었고 그러니까 저런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도 특별감찰관 추천도 하지 않고 임명도 하지 않고 계속 공석으로 두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금년 안에 추천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빨리 빈자리를 메워야 됩니다. 특별감찰관이 있으면 저렇게 대통령 주변에서 상식적이지 않은 일들이 일어났을 때 그런 것을 끊임없이 모니터링하고 경고하고 재발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 정부에서도 꼭 교훈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2023년에 굉장히 잦은 방문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일정으로 문화재를 많이 방문한, 그리고 일반인들은 대부분 정말 특별 관람 기회가 아니면 매우 들어가기 힘든 그런 공간에 또 어좌에 직접 앉았고 이런 증언 그리고 주장이 나오면서 왜 그랬을까부터 시작해서요. 당시 대통령 부부가 어떤 마음으로 공직에 임했느냐 등등의 여러 가지 또 뒷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조금 이건 지켜봐야 될 사안 같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는 평일 오후 5시 TV와 유튜브로 실시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